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남은 시간 평화로운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테슬라 특보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들의 실질적인 세후 수익을 위한 차트와 결론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테슬라 특보에 대한 것들을 몇 개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투표를 했죠. 트위터 헤드여서 내려올까 말까, 이 투표에서 찬성 58%로 사임에 대한 복선을 어느 정도 깔아뒀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임하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전문 CEO가 역임하겠죠. 그 다음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당분간 테슬라 생산 및 판매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멕시코 부지 시찰 삼아 빠른 시일 내 전용기로 멕시코 방문할 예정이고 22년 12월 말에는 임원진들을 긴급 소집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자사주 매입 때문이죠. 내년 1월부터 자사주 바이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추측상으론 말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내년 생산량 240만 대 가능, 판매량은 220만 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일론 머스크 인터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이버틱한 차, 바로 사이버 트럭이죠. 내년 5월경 첫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AI데이에서 공장에 투입될 완벽한 옵티머스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FSD 기능으로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보험으로 버핏의 경제적 혜자를 뺐을까? 보험업이 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보험업을 왜 뺏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보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버렌 버핏이 보험회사를 사들였던 뉴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플로트 때문인데요. 이 플로트란 보험회사 소유는 아닌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보험료를 먼저 받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금을 먼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가 현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그 현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겠죠. 보통 보험회사들은 보험 영업에서는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이를 투자해서 얻은 이익으로 메꾸는 형태로 이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 영업에서 손해를 보지 않거나 심지어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는 논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버핏의 가이코가 바로 그런 회사였습니다. 비차익이 나는 회사였던 겁니다. 가이코의 낮은 손해율과 저비용 구조는 보험 영업에서 흑자를 보게 만들었고 버핏은 그렇게 대가를 받으며 보관하고 있는 현금인 플로트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보험회사를 그야말로 최상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것도 보험사의 매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죠.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이 보험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판매할 보험은 차량 운행 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사고 위험, 수리 비용을 예측해 보험 상품 견적을 완료해 자체적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심이 큰 것은 비교적 덜 주목받는 사실이죠. 머스크는 지난 5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올인 서밋에서 현재 자동차 보험 업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버핏의 가이코는 이 테슬라와의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 거주한 한 테슬라 차량 소유주는 워렌 버핏의 가이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자동차 수리비로 무려 $2,10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가이코가 테슬라 수리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것을 우려한 테슬라 인증수리소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버핏과 일론 머스크의 마찰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보험을 하면 되겠죠? 20년 실적 발표 당시에는 자동차 보험이 테슬라 자동차 사업의 30%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말이죠.
비금융사가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중개 및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의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면 소비자가 정말 편리하겠죠. 게다가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니 좋습니다. 버크셔에서 외의 현금책인 보험업을 수년이 지나면 테슬라가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우리들의 실질적인 세후 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차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이냐. 지난 첫 번째 밴드 제시드린 163에서 168.49달러,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플러스 17% 상승하고 지금은 이 보조 밴드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현재 150달러를 버텨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150달러를 버텨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완전한 최종 131달러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31달러에서 137달러 근처는 주요한 지지 구간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즉, 우리들에게 유리한 퍼센트를 제공해주는 자리이고 확률적 이점을 높여주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미래 전망, 테슬라의 실적, 경제학자처럼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내가 테슬라에 투자할 계획이 있고 혹은 테슬라에 물을 탈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가격대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시드린 완벽한 최종 131에서 137달러는 확률적 이점이 매우 높은, 투자하기 매우 쉬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테슬라만큼 생산 시절을 갖춰놓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대체할 전기차가 현재 있는가? 없죠. 그렇다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죠. 다만 얼마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의 시간의 자본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얼마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정해드린 지지밴드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후 수익에 필요한 것은 평정심, 인내, 기다림뿐입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상 슈터팬이었습니다.